네, 경력성 동영상 강의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좀 짧게 찍느라고 네, 지금 한 20분으로 줄여서 한 커트, 한 커트? 한 클립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요. 네, 아까 방금 끝났던 곳에서 다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자율 공식을 그 통해서 세 가지 종류의 현금 흐름 형태 PFA를 서로 변환하는 과정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현가와 미래가 P와 F를 변환하는 공식에 대해서 지금 이 공식과 표현식과 공식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받고요. 이걸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제를 한번 우선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연이자율 5%로 100만 원을 5년간 빌렸을 때 얼마로 갚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5%로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빌렸으니까 지금 당장 돈은 들어왔겠죠. 돈은 들어왔는데 그랬을 때 5년 후에 도대체 얼마를 갚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는 100이에요. 아는 값과 구하는 값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아는 값은 P가 100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100만 원이 나한테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이자율이 5%예요. 1년에 5%. 1년이 1년을 year,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5% per year. 1년에 5% 그리고 기간이 5년, 5번. 그랬을 때 F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표현식을 먼저 써보면 P에서 F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F니까 F는 P에서부터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P에서 F로 바꾸는 공식을 이자율 I, 기간 N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식에 대한 실제 공식을 쓰기 위해서 일단 숫자를 넣어보고요. P에서 F로 바꾸는 공식 5% 5년을 쓰고 앞에 P 100을 넣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실제로 적용을 하면 1 플러스 i의 n승이니까 1.05의 5승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127.643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FV 함수를 써도 됩니다. FV 함수를 써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네. 여기 보시면 예제 3.2가 보입니다. 예제 3.2를 보시면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네, 아무튼 예제 3.2를 보시면 원금이 100만 원이고 이자율이 5%일 때 더 확대가 안 돼가지고요. 네. 크롬 자체를 확대를 해야겠네요. 네. 원금이 100만 원이고 이자율이 5%일 때 기간이 5년인 이런 상황이죠. 이건 입력값입니다. 초록색 부분이 보통 제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보면 100을 넣고 1 플러스 i 이자율이죠. 이자율 부분 5% 넣고 그다음에 5승 5승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 클릭을 해서 링크로 해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뭘 수정을 했을 때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4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5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6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변화를 보려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상호 참조 형태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FV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FV를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사용 설명서가 나타나요. 엑셀도 마찬가지지만 스프레드시트가 사용 설명서가 나타납니다. 어떤 값들을 넣으면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밑에 설명을 뭐 읽어보고 이해를 해도 좋겠지만 항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배운 개념과 맞춰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이자율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5%를 넣으면 돼요. 그 다음은 납입 횟수. 납입 횟수가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5년, B14, 보라색이죠. 5년을 넣습니다. 그다음 납입액을 넣으라고 하는데 이 납입액이 뭔지 헷갈리실 텐데 이 납입액이 연간 등가를 말하는 거예요. 연간 등가. 연간 등가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 우린 연간 등가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0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그냥 커머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현재 가치가 지금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요. 이 돈을 넣었을 때 반대로
현재 가치가 플러스면 미래 가치가 마이너스로, 현재 가치가 마이너스면 미래 가치가 플러스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금의 크기만 보고 싶을 경우에는 앞에다가 부호를 마이너스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써주면 그냥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별 건 없어요. 네,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것 뿐입니다. 여기 0 안 넣고 그냥 쉼표만 2개 해도 생략되는 거 보이셨죠? 네, 보셨죠? 그다음 마지막에 불입 시점은 이것도 역시 그냥 비워 놓으셔도 돼요. 그 스프레드시트에서 이렇게 대괄호로 나타나는 거는 그 선택적 항목입니다. 입력을 해도 되고 입력을 안 해도 되는 항목을 의미해요. 그래서 따로 입력을 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0이 들어가요. 0은 기말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기준이고요. 1을 굳이 넣으면 기수불이 됩니다. 특정 기간에 맨 처음에 돈이 지불되는 것을 말해요. 이 부분은 사실 안 건드리면 됩니다. 앞으로. 네, 안 건드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해졌죠. 네, 제가 처음에 그 예제 파일을 만들어 놨던 거에 비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값이 3개 뿐이니까 이 3개를 입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 가치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럼 똑같이 127.63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 공식을 그대로 다 써도 되는데, 이 공식도 의미상 알아는 두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이 FV 함수를 쓰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예제 3.3의 경우에는 반대로 기간 구하기가 있습니다. 100만 원을 정기 예금했을 때 20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이거는 아는 값과 구하는 값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어떤 함수를 쓰면 되는지도 알려져 있고요. 제가 이게 키보드가 좀 쓰기가 자세가 불편하네요. 여기에 예제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나 요거는 좀 설명할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같이 좀 더 다양한 예제를 풀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와 미래가의 다른 예제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예제 3.4. 3년 후에 2천만 원을 쓰고 싶어요. 3년 후에 2천만 원을 쓰고 싶어서 지금 얼마를 넣으면 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지금 얼마를. 연이자율은 6%일 때 정기예금에 얼마를 예치해야 되는가, 지금 얼마를 넣어놔야 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아는 값과 구하는 값을 따져보면 아는 값은 F는 2천, 기간은 3년, 3, 그리고 이자율은 6%, 1년에 6%, 그리고 저희 빠뜨렸네요. 구하는 값은 P죠, P. 지금 얼마를 구해야 되는가? P를 구합니다. 따라서 P를 구하니까 P 이꼴 어떻게 구해야 되겠죠. 그럼 아는 값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P를 만들어내는 표현식을 먼저 써보는 겁니다. 쓰면 F에서 P로 바꾸는 함수를 적용을 하는데, 이자율은 I고 기간은 N인 경우에 어떤 공식을 찾아서 적용해 달라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F값은 2000, 공식을 쓰고 관계식은 이렇게 되고 6%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기간은 3이다. 그러면 1.06,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3승. 왜냐하면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이니까요. 요 공식을 적용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요거의 역수를, 요 공식의 역수를 썼다라고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6의 마이너스 3승을 2000에 곱하면 1679가 나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스프레드시트 함수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스프레드시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F는 2000이고요. 이자율은 6%, 기간은 3년입니다. 이렇게 나타났을 때 원금을 구하는 공식을 방금 그 수식처럼 적용을 하려면 2000에다가 1 플러스 i 6%에다가 마이너스 3년, 마이너스 3승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나누기로 하고 그냥 3승을 적용을 해도 되겠죠. 네. 역시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돈에 관련된 거는 여기 통화 형식을 누르시면 이렇게 1000단위의 쉼표를 적어줘요. 네.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이제 숫자를 셀 때 세 자리마다 1000단위마다 쉼표를 끊어서 읽기 때문에 표현할 때 그 단어가 1000단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1000, 100만, 그 다음에 조 이렇게 존재를 하죠. 네. 동그라미가 10, 밀리언, 빌리언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100만 다음에 얼마냐?
10억 개군요. 네. 그렇게 존재를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쉼표를 이렇게 찍다 보니까 3개 단위가 돼요. 어쨌든 그걸 사용해 주시면 간략하게 표시 방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표시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추가 형식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숫자, 퍼센트 뭐 등등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잘못 적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PV를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원금인데 잘못됐네요. 처음 예치금인데 오타가 있는데 여러분. 으악. PV 함수를 사용을 해서 아까 FV 함수를 쓴 것처럼 똑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입력값들이 보면 똑같이 제일 처음에 이자율, 기간 요건 똑같아요. 항상. 그런 다음에 역시 납입액 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A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는 A는 없으니까 A에 해당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두면 되고 미래가치 입력하게 돼. 아까는 현재가치를 입력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미래가치를 입력하면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미래가치가 2천만 원이니까 부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다 마이너스를 적어요. 그런 다음에 불입 시점 기말불이니까 굳이 이거 안 적어도 되고 이대로 엔터 치면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두는 거는 의미상 알아두는 거는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는 이 PV 함수를 쓰면 된다. 이런 거를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음표를 적어서 미리 보기 설정을 해놓으면 이 숫자를 바꿨을 때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미리 계산해서 보여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P와 F에 관한 것들을 다 봤고요. related topic에 관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은 현가와 연간등가에 관련된 건데요. 현가와 연간등가의 변환식은 요 A, P, F 중에 이제 이쪽 오른쪽 요 부분 두 개를 의미하겠죠. 아까까지는 여기 두 개를 의미한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 두 개에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A와 페이지가 안 넘어가져 있네요. 이쪽은 지금 타블렛인데 죄송합니다. A가 1기간부터 특정 N기간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크기가 다 같잖아요.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얘를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쪼개는 거죠. 관계를.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시점에 서로 다른 시점이지만 한 번씩 발생했으니까 각각은 하나의 F 캐시플로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 하나를 미래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미래 현금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P로 바꾸고 얘를 P로 바꾸고 얘를 P로 바꾸고 한 걸 다 더하면 우리가 A를 P로 바꾸는 거랑 같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각각을 하나하나의 F 현금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것들을 다 모으는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모으는 과정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F를 P로 바꾸는 공식을 하나하나마다 다 적용을 해서 N번 반복한 거를 시그마를 취하면 이런 식으로 A에서 P를 만드는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유도해내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갑자기 왜 이러지? 한 번쯤은 이해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걸 외우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수식은 뭐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잘 표시를 해두고 상황에 따라서는 꺼내서 쓸 수 있는 정도는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P로 바꾸는 공식이 이거니까 P에서 A로 바꾸는 공식은 뭐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A에서 P로 바꾸는 공식이 이거면 P에서 A로 바꾸는 공식은 역수겠죠. A에서 P로 바꾸는 공식 P에서 A로 바꾸는 공식 적용하면 1이 되니까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아래 위로 뒤집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뭐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얘를 가지고 스프레드시트 함수 위에 적용을 하는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에서 P로 바꾸든 F에서 P로 바꾸건 도착지가 P면은 함수는 PV를 쓰면 돼요. 네, PV를 쓰면 됩니다. 아까 나온 것 중에 나비백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나비백이 A예요. 하나씩 다시 한번 우리가 잊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불과 10분이 안 됐지만 잊었을 수 있으니까 짚어드리면 이자율은 우리가 아는 기호 i에 해당하고 스몰 i에 해당하고 납입 횟수는 n에 해당하죠. 납입액은 a에 해당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쓸 거죠. 그 다음 미래가치는 f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얘를 안 쓰겠죠. 네, 아까는 a를 안 썼고 반대로 a에서 p를 만드는 게 아니라 p에서 a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도착지가 a니까 이제 새로운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PMT예요. 뭐의 약자냐면 이제 페이먼트의 약자입니다. 정기적인 어떤 지불이란 뜻으로 쓰고 있는데 뭐 정기 지불, 정기 지급 뭐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 뭐 의미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PMT라는 것만 A가 PMT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MT 함수를 열어보면 역시 앞부분은 똑같아요. 또 처음에는 이자율 I 넣고 두 번째는 납입 횟수 N 넣고 세 번째는 현재 가치 있는 경우에 P를 넣고 네 번째는 미래 가치 역시 있는 경우에 F 넣으면 됩니다. 이제 다 이해하셨죠? 요걸 입력을 하면은 다 계산이 돼요. 마지막 불입 시점은 자동으로 우리가 0 처리되기 때문에 아예 입력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실제 한번 예제를 풀어볼까요? 예제를 한번 읽어보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example 3.5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얻고자 할 때 필요한 현재 예금은 현금 흐름은 0, 800, 800, 800 이자율은 3% per year이다. 현금 흐름이 800씩 4번이에요. 800씩 4번. 1년 후부터 800씩 4번입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작은 1부터 뭐 끝은 어딘지 모르지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똑같은 크기가 반복되는 것. 이게 A거든요. 그래서 A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하는 거예요. A의 조건, A가 되기 위한 조건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항상 여러분들이 캐시플로우를 만들었을 때 이게 A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A에 대한 공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작이 T 이퀄 1이에요. 두 번째, 빠진 곳 없이 반복됩니다. 뭐 1, 3, 4, 5 이런 거 안 돼요. 2가 빠지니까 이런 거 안 됩니다. 3, 크기가 항상 같습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지 우리가 A라는 형태의 캐시플로우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자율이 3%이고 이렇게 4번 했으니까 기간이 4겠죠. 네. 그래서 아는 값은 A는 800, 크기는 800이에요. 이자율은 3%, 기간은 4.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현재 예금을 얼마를 넣어 놓으면 이렇게 4번 동안 꺼내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거니까 P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P 이꼴 이걸 계산하고 싶은데 아는 게 A랑 I랑 N 이렇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다가 800, 3% 4를 대입하면 아까 앞에 있지에서 살펴본 공식에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PV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PV를 적용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PV를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앵글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앵글도 있죠. 예제 3.5번을 보시면 목표 금액이 800만 원인데 이자율이 3%, 기간이 4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잡한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여기서 본 이 공식을 복잡한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실수 안 하고 이 공식을 꼭 외워서 쓰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공식을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 실수하지 않고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답을 낼 때는 그리고 실무에서 사용할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PV 함수를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자율을 제일 처음 넣어야 되니까 3% 넣고요. 납입 횟수 4년 n = 4. 납입액이 바로 A라고 했죠. A가 800 넣습니다. 그 다음 미래가치 없어요. 그럼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사실. 불입 시점 없어요. 안 써도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개만 써도 돼요. 네. 아까는 얘를 생략하고 뒤에 걸 쓰기 때문에 뒤에 걸 쓰기 위해서 쉼표 위치를 알려줘야 되니까 쉼표를 썼지만 이 경우는 이 뒤에 있는 거라서 쉼표 안 쓰고 그냥 생략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 똑같은 값이 나오죠. 2,970만 원을 예금해 놓으면 800만 원씩 4번 꺼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800만 원 4번은 3,200만 원인데 지금 2,900만 원이 앞으로 4년 동안 흘러가면서 이자가 조금씩 붙을 거기 때문에 총 3,200만 원을 나한테 쓰게 해준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3.6은 이게 1년 후부터 당장 쓰는 게 아니라 4년 후부터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제를 풀어보고 오시면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예제를 또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 예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예제 3.7을 한번 보죠. 일정액을 저축하여 1년 후부터 7년간 같은 금액을 쓰려고 한다. 그럼 1년 후부터 7년간이니까 이만큼의 시간이 되죠. 저축액은 1,000만 원, 이자율은 5%다. 예, 저축액이 1,000만 원이고 이자율이 5%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넣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7번 동안 꺼내서 쓰는 거예요. 같은 금액을 쓴다고 했으니까 A가 맞죠. 1년 후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매번 안 빼먹고 쓰니까 A가 맞습니다. 그래서 A를 구하는 건데 아는 거는 이미 저축해 놓은 돈이 P 현재 가치가 1,000만 원, 이자율이 5%라는 거예요. 기간은 7. 그러면 P에서 A를 바꿔주는 공식을 적용을 합니다. 그럼 1,000을 넣고 P에서 A를 바꿔주는 공식 5% 7년간 적용을 하면 앞에서 봤던 복잡한 공식을 이렇게 적용해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A니까 PMT 함수를 그냥 써도 괜찮겠어요. PMT 함수를 써서 한번 해보죠. 보시면 저축액은 1,000만 원이고요. 이자율은 5%, 기간은 7년.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쓰면 이렇게 되게 복잡한 공식을 이용해서 쓰면 172.82 1,000만 원 넣어 놓으면 1년에 170만 원씩 7년 동안 쓸 수 있어요. 단순히 계산해 보려면 77에 49니까 1,050만 원 정도를 쓰는 셈이 됩니다. 네. 아니요, 1,150만 원 정도를 쓰는 셈이 되는데 이자가 붙었기 때문이죠. 이걸 그냥 이렇게 복잡한 공식 안 쓰고 연간 등가를 바로 구하려면 도착지가 A니까 구하는 게 A면 PMT 함수를 쓰면 된다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이자율 넣고 그 다음 납입 횟수 넣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 다음 뭘 넣으라고 돼 있냐면 현재 가치를 넣으라고 돼 있으니까 1,000을 그냥 넣어도 되는데 부호를 맞춰주려면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00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미래가치와 불입시점은 뭐 없으니까 다 0을 넣어주면 되는데 아예 지워도 계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172.82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공식을 쓰는 거나 함수를 쓰는 거나 당연히 결과값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공식과 그 의미를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 공식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함수를 써서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 시간이 또 이만큼 흘렀네요. 어느새. 네. 이 파트가, 이 계산하는 파트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는데 이 계산을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를 해서 다양한 형태의 현금 흐름들을 서로 계산할 수 있는 이 파트가 일종의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로 생각을 하면 구구단 같은 거예요. 구구단. 그래서 구구단을 알아야지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구단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뭐 지루할 수도 있지만 기초를 닦는 부분을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풀어드리는 엑셀 스프레드시트 파일이 이미 공유되어 있으니까 공유된 파일을 보시면서 꼭꼭 열심히 준비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유로 올려놓은 파일들은 반드시
개인 사본을 만들어서 작성을 해주셔야 원본이 수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 사본을 만들어서 자기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또 다시 다른 동영상으로 나머지 공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